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경제 재개 기대감이 전 세계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거의 3개월 만에 2030선 가까이 다가서면서 마감을 했고요. 또 어제 다시 장을 연 뉴욕 증시도 강했습니다.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임상 돌입, 그리고 애플의 매장 재개장 소식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면서 특히 S&P 500 지수가 2달 만에 처음으로 3,000선 그리고 200일 이평선을 돌파했는데요. 강세장 진입 신호로 볼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장 초반에 잠시 흔들림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현재 2030선까지도 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늘장 풍력에너지, 정유, 항공, 조선주들의 강세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요? 어떤 고민이든 저희 주챔쇼와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화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02-3772-0269번, 0279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전화가 조금 부담스럽거나 하기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방송 시작 때 일찍 올려주실수록 더 좋고요. 10시 10분 전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중반에 스피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앞방송에서 팍팍 이거 하시더라고요. 네. 저 다 봤거든요. 저희 질 수 없으니까 화이팅 네. 한번 하고 갈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주침쇼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침쇼 화이팅! 아, 좋습니다. 네. 자, 오늘 화이팅 있게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자, 오늘 시장이 오늘도 이제 상승세를 조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제가 보수적이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듣는데 네네네. 보수적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네. 보수적이지 않고요.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가는 거고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었을 때 지금 장은 미국 장이 어제 봤었을 때 역시 올라가지 못했던 시장의 흐름,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흐름을 많이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역시 경제 재개 쪽에 초점이 맞춰진 말 그대로 관광, 이동수단, 그리고 물류, 유통 쪽이나 소비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그 미국 쪽의 항공주 쪽이 사우스웨스트라든지 보잉 쪽이라든지 급등성의 흐름이 나왔고 다우존스에 속해져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역시 우리나라 시장도 항공주 쪽 그리고 물류 시스템 쪽의 흐름이 조금 좋게 보여지고요.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 지금 흐름에서 그런 쪽에 미국 시장에 맞춰지는 종목 개별적인 흐름을 같이 가고는 있지만 역시 시장 흐름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역시 수급적인 측면입니다. 외국인들이 환율이 올라갈 때 매도세로 좀 나오고 있지만 이제 지금 단위에서 좀 올라가는 상황에서 팔고 있는 쪽에서도 1245원대 환율을 넘어서지 않는 이상은 강력한 매도세로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역시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박스권의 환율이 자리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건 역시 어제 봤을 때 화학적으로 좀 많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관련해서 역시 SK이노베이션이 가장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역시 2차 전지 쪽은 오늘 차익성 매물이 조금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미래차, 미래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좀 뜨겁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와 역시 환경적인 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멈췄을 때 이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졌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많은 초점이 주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서 역시 미래자동차, 말 그대로 실현 가능한 전기차와 수소차의 흐름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역시 자율주행이 편승하게 될 것이고 인공지능이 편승할 것이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 팔라듐 가격이 조금 떨어져 있는 흐름이긴 한데 여기서 다시 올라갈 경우에는 2차 전지가 조금 주춤할 수 있다. 하지만 2차 전지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팔라듐의 비중을 줄이는 거리는 더 멀리 가면서 들어가는 이제 소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기술력을 많이 확보를 하면서 앞으로 조금 많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요. 2차 전지는 조정 시에는 조금 깊은 조정이 나올 때 매수 관점을 보고 올라타 있는 경우에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말에 올라가시면서 차익 실현을 병행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오늘은 역시 어제 미국장에서 기술주가 빠졌기 때문에 기술주 흐름에서 조금 조정폭이 나올 수 있는 약간 상승 쪽으로 가야 되는 분위기인데 가지 못하면서 조금 그 상승폭이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거고요. 투매성 물량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투매에 대응할 수 있는 지금은 예측을 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시장에 맞춰서 조정 국면 안에서 짧게
흐름을 계속 따라가면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역시 주가는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 선반영 이후에 하락세로 꺾일 때는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그 뒤에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되는 주가의 흐름에 대응을 먼저 가는 쪽으로 전략을 잡으신다라면은 빠른 대응으로 손절이 있더라도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다시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을 짧게 보면서 따라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급은 거래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역시 시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지금 시세가 강한 종목만 한 번 더 강하게 가는 흐름이 많이 나타나니까요. 강한 종목은 장중에 음봉 매수라든지 손절은 당연히 잡아야 되고요. 단기는 손절 없이는 대응했을 때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전략으로 해서 짧게 끊어가는 전략을 보신다라면은 의도치 않는 수익이 날 수도 있고요. 기준으로 섰을 때 짧은 수익으로 트레이딩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 점으로 참고하시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을 보실 때 예측을 하기보다는 짧게 보면서 그때그때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고요. 오늘은 기술주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환율과 함께 외국인의 수급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전화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EDGC요. 네, EDGC 매수가랑 비중은요? 17,730원, 네. 70%. 17,730원에 70%요? 네, 네,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매수하신 건가 봐요. 맞아요. 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를 갖고 가야 될지, 또 매도는 언제쯤이 좋을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EDGC 17,73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70%나 되시는데요. 이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뭐, 회사가 지금 현재 분위기가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역시 너무 매수가가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보유는 하고 계시는데, 대응은 하셔야 돼요. 비중이 너무 크세요. 부담스러우시죠, 비중이? 네. 너무 많이 들어가셨고요. EDGC가 최근에 뭐 분위기는 좋아요. 분위기 좋고 코로나 관련해서 올라온 것도 있는데 마크로젠이나 EDGC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모멘텀이 좀 살아 있거든요. 살아는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 계질 쪽으로 수급이 좀 옮겨가기도 했고, 그리고 코로나 진단이나 백신 치료제에 대한 부분은 제 생각엔 7월 달 돼야 정확한 윤곽이 나타날 것 같아요. 미국의 노바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역시 지금 임상 이제 사람 실험을 실행을 하면서 백신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회사도 역시 임상에 대한 결과에 대한 발표 부분을 7월 달로 잡아뒀거든요. 코로나의 전반적인 불이는 7월 달 됐을 때 맥점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 상관에서는 위로 올라갔다 기대감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빠질 수도 있고 또 약간 밑으로 처지면서 계속 그 시기적으로 계속 조정으로 밑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빠지면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7월 달 이내까지 7월 달이 되기 전에 한번 위쪽으로 슈팅을 준다라면 이틀 전에 한번 올라왔었는데 유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빠져버렸어요. 혼자 독단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빠진 것 같고요. 한 번 좀 더 올라온다라면은 저는 보유 관점보다는 올라갔던 16,500원대를 뚫으면은 한 17,000원 초반대까지는 갈 것 같아요. 잘 기억하세요, 가격을. 네. 16,500원 위로 올라오면은 17,000원 초반대까지 가는데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비중을 절반 이상 줄이셔야 돼요. 제가 이 회사를 왜 비중을 줄여야 되냐라고 하면 실적이 좋지 않아요. 기대감으로만 지금 현재 올라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네. 올라오면은 16,500원대 위쪽에서 16,300원부터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을 절반 이상, 저는 많게는 3분의 2까지 줄여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매수가까지 기다리지 말고 16,300원 위로 올라오면은 비중을 줄여 나가세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5% 한 6% 이내의 차이밖에 나지 않으니까 그 가격에서 내가 조금 높게 샀다라는 거 인정하고 비중을 줄여 놓으면 만약에 네. 하락이 오더라도 부담감이 덜해요. 그리고 EDGC는 나중에 하락이 왔을 때 10,000원대를 살짝 깨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급이 약간 급등성으로 어떻게 보면은 수급의 한방 큰 힘으로 순간적으로 올라왔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내려갈 때도 그 순간적인 힘이 급락 매물로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에 왔었을 때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번 상승 나올 때 꼭 비중을 줄여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 생각에 그 위로 올라가면은
크게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비중 줄여놔도 그 줄여놓은 물량으로 충분히 손절 받던 거를 수익으로 돌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16,300원 위로 올라오면은 꼭 비중 네네. 줄이시고요. 혹여나 떨어질 경우에 한 11,000원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번에 네. 예, 떨어지면은 꼭 전화 한번 더 주세요. 그다음 반등 나올 때 손절폭이 조금 더 있더라도 대응 관점을 드릴 테니까 혼자 가만히 계시면 더 힘드실 거예요. 마음고생하는 건 좋지 않잖아요. 그죠? 네. 예, 떨어지면은 11,000원 혹여나 이탈할 경우에는 전화 한번 네. 더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네. 네, 손해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계신 비중이 좀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많이 줄이셔야 할 것 같은데 16,300원 이상으로 올라오면 그때부터 많이 줄이시고 11,000원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또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네,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랑 네네. 비중이요. 매수가가 34,000원 20%요. 34,000원에 20%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언제쯤에 매수하신 거예요? 꽤 됐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떤 네. 점이 궁금하신가요? 더 사도 될지 아니면은 팔아야 될지.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매도를 해야 네. 될지 고민이신 거예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네.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삼성 엔지니어링을 34,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네. 대응하면 좋을까요? 너무 굉장히 안 힘드세요?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좀 내려놓으셨죠? 네. 네, 좀 내려놓으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길게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길게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 생각에 34,000원 같으면 평단가 네. 내린다라고 해도 한참 걸릴 거예요. 오래 걸릴 거라는 게 평단가 내려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샀는 만큼 더 사도 평단가가 한 17,000원대 정도까지밖에 안 떨어질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네네. 17,000원 오는데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보다 그 현금을 삼성엔진은 네. 추가 매수는 지금 말고 시간적으로 좀 더 기다리자는 거예요. 회사가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문제가 네. 있다라면은 부채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돈을 더 넣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보시기만 지금 가지고 계신 것만 들고 지켜보고만 계시고요. 그러니까 다른 네. 쪽에 그 현금을 가지고 다른 쪽에서 새로운 시장, 지금 시장이 바뀌었거든요. 우리 시장이 네. 한번 순환이 네. 바뀌면서 수급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네.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미 네네. 언택트라는 새로운 관점과 포스트 코로나 뭐 해서 이제 앞으로 시장 자체가 정책적이나 모든 게 4차 산업, 우리가 3차 산업 시대를 2018년 때 고점을 찍고 글로벌 고점을 찍고 전체적으로 4차 산업의 시장으로 바뀌어가는 그 시초에서 큰 변곡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종목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지금 이 종목에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좋은 네. 쪽의 분위기를 보고 만약에 2차 전지가 크게 올랐잖아요, 지금. 그런 게 네. 큰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삼성 엔지니어링도 같이 조정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네. 시장의 관심이 어느 쪽에 있냐 보면은 2차 전지에 네. 더 있겠죠, 그죠? 네. 네, 그럼 2차 전지에다가 그 현금을 투입해서 빠르게 대응하는 게 더 낫겠죠. 이해되세요? 네. 네네. 이해가 네. 되는데 그러면은 엔지니어링은 그냥 그냥 네. 시간을 갖고 그냥 쭉 내버려야 그렇죠. 되겠네. 제가 올라올 거예요. 조금씩 올라올 건데 추가 매수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추가 분위기는 매수는 괜찮아요. 다시 충분히 제 생각에 단기적으로 14,000원, 좀 많게는 15,000원, 6,000원대까지도 올라올 거예요. 네. 네, 근데 단가는 떨어졌는데 그 가격 오고 난 이후에 시장에 또 대외적인 조건으로 또 조정이 나오면은 다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팔지 네, 못했는 네, 상황에 다시 내려오면 돈 네, 묶이고 네. 시간 낭비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러니까 삼성 네, 네, 엔지니어링은 제가 봤었을 때 하반기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반기. 뭐 설계 쪽이나 건설 쪽은 아직까지 업황 회복이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조선 쪽이나 이런 쪽이 내년부터 네. 조금 많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때 하반기냐 네네네. 그렇죠. 하반기 쪽에 가서 그때 한 번 더 확인하고 관점을 보면 네. 높은 가격이든 상관없어요. 그때 가격보다는 시간적으로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나 대응 전략을 다시 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올 하반기 쪽을 보든지 내년을 봐라. 그렇죠. 2021년도 때를 우리나라 시장 잘 봐야 돼요. 특히 대형주 쪽에 신저가가 나왔는 종목들 위주로.
네, 그런 식으로 네. 봐야 되니까 지금은 네, 좀 네. 기다렸다가 그때 한번 다시 연락 주시고요. 혹여나 네. 15,000원 오면은 또 마음이 또 조급해질 수 있어요. 그때 오면은 네. 전화 또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조금 길게 보셔야 할 것 같으니까 일단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좀 기다려 보시고요. 다른 종목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다른 쪽에서 더 수익을 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삼성 SDI. 삼성 SDI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5만 원에 25%야. 35만 원에 25%요? 예. 그러면은 이번에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이거 그러면 일단 지금 수익 중이신데 축하드리겠고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런데 지금 삼성 SDI가 좀 더 매수로 행되나 안 그러면 매도로 행되나 싶어가지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 네네. 지금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수익 났으니까 그냥 매도를 할지 고민이신 아니, 거예요? 그걸 안 물어보려고, 예.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삼성 네. SDI 35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5%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뭐 이거는 대형 관점을 좀 잡아야 되겠죠. 너무 아. 높게 사셔가지고 아, 아래에 네네. 샀으면 굉장히 좋은 분위기지만 너무 높게 사신 것 같아요. 예. 네, 어제 사셨죠, 그죠? 아랫게 샀어요. 아랫게요? 아랫게 치고는 아랫게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 아랫게 사기에는 단가가 35만 원이 맞지가 않는 아랫게 종가에 사셨나요? 종가도 안 되는데 어제 사셨겠네요, 그죠? 3만 5천 해가지고. 더 사셨어요? 예, 그또 200주 또 더 물타기 해가 더 사가지고 지금 네. 가격이 올라갔어요. 네. 그 물타기가 아니고 욕심이에요, 욕심. 위로 올라가는데 더 사신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예. 네. 일단 단가가 좀 올라왔는데 요거는 37만 원 있죠? 예. 예, 오늘 갭 하락으로 떨어졌는 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오늘보다 내일이 중요하고 오늘 장중도 중요할 거예요. 특히나 오전장을 잘 버티고 시장이 아래로 꺾이면 얘도 떨어질 거예요. 그럼 매수가까지 다시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수익이 아깝잖아요. 그죠? 수익 예. 크진 않지만. 예. 그러니까 37만 원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늘 내일 지켜보시면서 익절가로 잡으시고요. 만약에 삼성 SDI가 위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지만 내일 다시 내일 위쪽 아니면 아래로 갈 거예요. 예. 네, 그러면 내일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추가적으로 수익을 좀 더 가져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아래로 떨어지면은 37만 원 이탈할 때 일단 현금화 하세요. 아시겠죠? 네. 다시 저기 예. 아래에서 들어가시면 돼요. 굳이 여기서 큰 고점 자리에서 내려가면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들고 기다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무리 좋아도 내려가면은 언제 올라올지 모르게 되는 게 신고가 영역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37만 원 꼭 지키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내일 주가 흐름 보시면서 이제 올라가면 더 갖고 계시고 내려가면 37만 원에서 일단은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분석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파트론이요. 네, 파트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800원에 50%입니다. 1,800원에 50%요? 네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매수가까지 올리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네, 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파트론 1,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이신데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좀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뭐 코로나 때 직전에 사셔가지고 네. 좀 애매모하시게 들고 계신 것 같네요. 그죠? 네네. 코로나 직전에 사신 거죠? 네네. 네, 근데 파트론 같은 경우는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사신 것 같아요. 가격도 많이 떨어져서 매력적으로 사신 것 같은데 카메라 네. 쪽이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근데 뭐 미국에서 애플도 이제는 미국 전반적인 시장에서 판매를 영업 재개를 시작하겠다. 일부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시작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삼성전자가 글로벌 영업을 재개할 것이고 국내도 역시 판매할 거고 온라인 쪽에도 이제 온라인 광고 쪽으로 해서 판매 시도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아마 영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휴대폰도 이제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막혀 있다가 조금 활발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아닌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 쪽이나 카메라 관련주들이
판매 쪽으로 해서 OLED 쪽 관련 회사들하고 같이 한번 기술적인 반등,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들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파트로는 뭐 다른 MC넥스나 세경하이테크 뭐 이런 회사들보다 좀 약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매수가 오면은 매수가 올 것 같거든요. 네. 거기가 딱 떨어지기 시작했던 구간이니까 매수가에서 비중을 과감히 비중이 50%면 많으세요. 그러니까 비중을 한 30% 정도 줄여내시고 나머지만 약수익으로 일단 짧게 그 올라오는 힘에서 올라가는 게 제한적일 수 있으니까 11,500원 있죠? 네. 네, 11,500원까지만 딱 보시고 일단 팔고 현금화했다가 다시 그 조정이 되고 시장 분위기를 확인하고 재공략하는 전략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잘 오래 걸릴까요, 이게? 시간은 그래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가파르게 올라오기보다는 제 생각에 한번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왔다가 옆으로 가다가 올라오는, 한번 쉬었다가 살짝 쉬었다가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좀 악화될 때는 다시 한 번 더 아래 갔다가 시간적으로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시간적으로는 여유 있게 조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파트론 매수가까지 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흐름이 좀 약할 수 있어서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오면은 비중 줄이시고 나머지는 11,500원까지 보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네, 저는 녹십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15만 7천 원에 25%. 15만 7천 원에 25%요? 네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전망하고요. 조금 이렇게 네. 매수가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랑 이 종목 전망 같은 것도 궁금하고 네네. 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녹십자 15만 7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5%이신데요. 이거는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뭐 나쁘지는 않고요. 녹십자 그룹주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뭐 코로나 관련주도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분위기 괜찮아요. 그리고 녹십자 그룹주 자체가 워낙 괜찮기 때문에 더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들고 계세요. 네, 최근에 사셨죠? 네, 최근에 샀는데 네. 그 최장한 뭐 3장 승인 났다 그래서 했는데 바로 내려가기 시작하던데요. 녹십자는 그 지금은 최근에 급등이 한번 나오긴 했는데 녹십자는 그룹주 전체가 테마성으로 움직여요. 말 그대로 그룹주 전체가 하나가 이슈 받으면 같이 다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빠르게 움직이는 건 녹십자 MS나 뭐 개발, 임상에 대한 부분은 녹십자 셀 위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녹십자는 좀 따라가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주잖아요. 중심축이잖아요, 녹십자가. 네. 그래서 같이 움직임은 있을 거고 녹십자 그룹주는 길게 봤을 때 괜찮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최근의 흐름에서 이 급등성 나왔던 게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오히려 좀 천천히 움직이는 게 좋은데 급등성으로 올라왔던 부분이 좀 좋지 않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내려가더라도 매수가 이쪽으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한번 투매성으로 한번 내려왔다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 가격은 좀 버티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올라오면 일단 단기 상승 구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올라갔다 다시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네. 저는 목표가는 한 17만 원 정도만 잡으시고요. 단기로 짧게 아, 네. 수익 실현하시고 재공략하는 전략. 지금 현재 가격은 13만 원대하고 17만 원대 사이에서 묶일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17만 원의 매도, 13만 원 아래쪽에서 공략하는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아, 네네. 그러면 좀, 뭐 다시 조금 더 매수하는 거는 지금 하면 안 되죠. 제가 13만 원 쪽 아래에서 공략하고 위쪽에 17만 원 판다라고 했는데 아, 지금 네네. 가격은 어중간하게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그죠? 아, 네. 네, 그래서 안 사는 게 나아요. 그래서 가지고 아, 있는 것만 네. 17만 원에 일단 대응하시고 지금 샀던 가격보다 더 아래에서만 한번 쳐다보세요. 아시겠죠? 아, 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녹십자 위로는 17만 원, 아래로는 13만 원. 이 두 가지 가격대 잘 기억하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스티고요. 네. 13,400원에 20%요. 오래됐어요. 네, 오래되셨어요? 네. 네, 13,400원에 20% 그러면은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게 오래돼가지고 어. 매수가까지 올란가 싶어서요.
아, 네네. 이거를 오래 가지고 계신 거면은 그동안 매도 기회 때는 매도를 못 하신 거예요? 사고부터 내내렸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ST 네. 13,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요. 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네, 좀 길게 보면은 뭐 조금 불확실성은 있지만 그래도 네.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ST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기다리세요. 마음이 급하신가요? 아, 그렇진 않는데, 네. 뭐 1년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뭐 1년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시간적인 거는 제가 감히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ST가 더 내려가기보다는 위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ST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OLED에 대한 기대가 많이 가지고 있긴 한데 그 투자 소식의 기대감이 생각대로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아요. 지금 시장이 좋지 않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이나 특히나 OLED 쪽이 조금 약간 침체 쪽으로 약간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역시 기대감 살아 있고요. 그리고 ST를 봐야 될 때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네, 그쪽의 가장 핵심적인 게 전력 반도체예요. 그 전력 반도체 자회사 쪽에서 전력 반도체에 대한 인프라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기대하시고 좀 기다리시면은 조금 더 편안하실 거예요. 저는 그쪽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 가격까지는 충분히 시간적인 요소만 1년 정도가 2021년 한 상반기까지 거의 1년 정도 되겠죠. 그죠? 그 전에 거기까지 그때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들고 계세요. 저는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이렇게 몰려있다라고 하면은 들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절 처리하지 마시고 한 12,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12,000원 오면은 그때 전화 한번 주세요. 본전 이상으로 혹시 갈 수 있는 시장의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왔는지 제가 확인해 드릴 테니까 12,000원 오면은 전화 한번 꼭 주세요. 아시겠죠? 아니, 그러면 네. 혹시 추가 매수 좀 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지금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작년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분기 넘어가야 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줄어요. 그리고 3분기 넘어가야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이 ST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켜보는 투자하시면서 조금 기다리세요. 추가 매수도 그때 얘기를 드릴 테니까 3분기 넘어가서 제 생각 한 10월 달 정도 넘어가잖아요. 네, 그때 한번 전화 주시고 추가 매수할 또는 아까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새로운 시장에 맞는 종목, 그 종목에 새로운 투자를 하는데 지켜보다가 투자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 너무 너무 잘생겨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칭찬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000원 왔을 때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시 한번 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파미셀이요. 23,300원에 50% 비중이거든요. 네, 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요. 네. 네, 이번에 최근에 계속 가야 매수.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싶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파미셀 23,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0원. 네네. 네, 50%. 네. 웃고 이거 계시네요. 뭐라고 정말. 말씀드려야 될지. 네, 일단은 그냥 노코멘트 하고요. 제가 기술적인 대응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사신지는 알 것 같고요. 네. 네, 어차피 렘데시비르나 우리 저기 코로나 쪽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효과 있어요. 효과 있고 좋은 쪽인데 워낙 많이 올라왔어요. 원료에 대한 부분에서 앞으로 매출도 좋아지고 실적, 우리가 기대감만 있던 바이오가 아니라 파미셀은 실적이 원료 공급 때문에 실적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실적이 나오는 거에 대비해서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기대감으로. 이해되시죠? 근데 그 꼭대기에 지금 꼭대기가 될지 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높은 자리에 사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저 밑에까지 떨어지세요. 제가 봤을 때 떨어지면은 한 14,0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손실 크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딱 대응 관점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일부는 팔겠다 확실하게 정리하고 다시 14,000원대 오면은 그때 한번 기대감으로 한번 사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떨어질 때 못 팔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전략을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준비를 꼭 하세요.
아시겠죠? 저는 내일 되면은 방향성이 나타날 것 같아요. 오늘 또 아래로 좀 떨어질 수 있는데 네. 아래쪽으로 지금 손실 구간이 조금 더 생길 수 있는데 한 22,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22,100원인데 22,000원으로 잡으시고 22,000원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는 네. 저는 손절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불확실성이 다시 발생되면서 아래를 꺾일 수 있기 때문에 22,000원 손절가 드릴게요. 대응하시고요. 내일 정도 되면 오늘보다는 내일 정도 되면 방향성 위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욕심내지 마세요. 신고가 갈 수는 있겠지만 올라갈 때 순차적으로 매도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올라가면은 제가 볼 때 가격적인 것보다 최근에 고점 아직까지 신고가 2년 전에 나왔던 신고가를 돌파를 못했거든요. 근데 돌파 시도를 한번 할 것 같아요. 한 26,500원 정도 있죠. 네. 네, 그 가격대 오면은 비중을 절반 파시고 그 위쪽으로 올라갈 때 계속 파세요. 아시겠죠? 수익률 뭐 욕심 내지 마시고 위쪽으로 올라갈 때 왜냐하면 올라갔다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길게 보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수익 실현하시면서 나중에 저기 밑에서 얘기했지만 새로운 조정 국면이 지나고 난 이후에 매수할 기회를 또 줄 거니까 매도하시고 지켜보고 또 투자를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잘 대응하셔야 돼요. 네네. 그렇게 할 때 26,500원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위로 내일 올라가면은 그 정도 가격까지 갈 거예요. 근데 네. 아래로 지금 이쪽보다 아래가 중요해요. 22,000원 손절에 대한 거. 꼭 잘 22,000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수고하세요. 대응하세요. 네, 그래도 늦지 않게 전화 잘 주신 것 같습니다. 파미셀 내일 주가 흐름 한번 보시고 22,0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고요. 위로 올라가면은 수익 실현 조금씩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동진 세미컴예. 네, 동진 세미캠 매수가랑 비중이요. 비중 15%, 매수가는 21,300원. 네. 18,200원입니다. 네, 18,200원에 비중 15%요? 예, 예. 네, 이거는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예, 그래도 한 2주 됐습니다. 2주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올라갈란가? 안 그러면 막 물 안 묻을 때 손절매 하든지 싶어가지고 네. 하도 못 올라가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주춤주춤 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으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동진 세미캠을 18,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5%인데 올라갈까요? 네, 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은데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또 어떻게 보면은 갈 수 있는 자리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사신 것 같아요. 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래로 쏠리면은 조정이 나올 거예요. 뭐 밑에 내려가서 한참 계속 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부 조정으로 빠져서 손실을 보면서 기다려야 되는 게 될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팔고 싶다라고 하는데 안 움직이니까 팔고 싶은 거죠. 계속 그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쵸?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손절가를 드릴게요. 그래서 손절가로 예. 대응하세요. 제가 봤을 때 예, 지금 샀는 단가에 한 200원 정도만 내가 이거 200원, 한 주당 200원 정도는 아깝지 않아?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18,000원 있잖아요. 예. 네, 18,000원 밑으로 해서 양봉 아세요? 그런 거 잘 예, 모르시죠? 그런데 잘 모릅니다. 네, 그러면 가격만 꼭 기억하세요. 18,000원 밑으로 해서 앞에 단위가 17,000원 자리로 바뀌면은 그때는 예. 매도하시고요. 네, 예. 큰 의미 없어요. 근데 내일 예. 역시 똑같아요. 내일 방향성 잡으면은 동진세미캠은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한 번 더 이슈를 받을 수 있는 게 아직 남아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들고 계시고요. 한 예. 2만 목표가는 한 2,500원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18,000원 손절가 2,500원 정도 목표가 잡고 수익 예.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꼭 8,000원이 깨지면 손절해야 된다, 그지? 그렇죠. 18,000원 깨지면은 괜히 예.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신경 쓰이는데 들고 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정리해놓고 현금 예, 들고 예. 다른 기회를 또 잡으면 거기서 그 조금 손실 본 거는 또 좋은 예, 기회로 예. 커버할 수 있으니까 꼭 대응을 예.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예, 아시겠죠? 제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 꼭 예, 잘 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문배철강요. 네, 문배철강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295원에 10%. 네. 3,295원에 10%요? 네. 네, 이거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어저께 상한가 치고 오르락내락 하는데 네.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지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아, 네, 매수가 부근까지 와서 이게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기다려야 될지 고민이신가요? 매수가 부분은 안 왔어요, 지금.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문배철강 3,29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네. 10%이신데요.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아침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아마 연속성이 한 번은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파는 것보다는 한 번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래 고생하셨네요. 그죠? 네. 네, 근데 한번 올라올 수 있으니까 지금 팔지 마시고 좀 더 기다리시고요. 아래로 떨어질 수 있어요. 한 2,800원 중반대까지 이런 상한가 갔던 종목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갭을 띄운 상태에서 아래로 투매를 받은 한번 받고 갈 수도 있거든요. 다만 네. 어제 상한가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종가상으로 양봉 만들면 더 좋고요. 이 자리 유지해도 좋고 그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이틀 상간 안에 한번 위로 다시 올라갈 거예요. 다만 그때 네. 올라왔을 때 상한가를 가기보다는 윗꼬리가 출현되는 윗꼬리라는 게 올라갔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네. 빠질 수 있으니까 파는 네. 게 낫겠죠, 그죠? 네, 네. 네, 상한가도 갈 수 그러면- 있겠지만 기대감은 좋아요. 브라질 쪽에 철강에 대한 공급이 차질이 생기면서 국내 이제 중소형 업체들이 수혜를 보는 거거든요. 철광석 가격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수혜를 보는 거예요. 아직 이 모멘텀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달 정도까지는 봐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너무 알겠습니다, 너무 선생님. 조급해하지 마시고 예, 한 달 3년도 기다렸는데 한 달 못 기다리시죠. 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렸다 이번에 올라올 때 매도하셨다가 네. 좀 더 좋은 기회 잡으셔야 돼요. 문배철강은 좀 더 좋은 기회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2,800원대 아래로 해야지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1년을 안 기다려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위쪽에 사지 말고 항상 밑에서만 좀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좀 더 네, 기다렸다가 감사합니다. 매수가 오면 일단 팔고 현금화하고 지켜보는 투자에서 아래쪽에서 다시 재공략 하던가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매수가까지 한 번은 오겠죠? 네, 올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매수가에 걸어두세요. 네. 네. 네, 매수가까지 오면은 현금화 해보시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문현진 멘토님은 학생 주임 같다고 하시고 네. 전문가님은 착한 담임 쌤 같다고 하시네요. 담임 선생님이요? 네, 감사하네요. 네, 좋고. 네, 그리고 또 전문가님의 감성 상담이 너무 좋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더라고요. 네, 감성 뭐 제가 오늘 그 유튜브에다가 글을 한번 아침에 남겼었는데 네. 뭐 감성적인 건 좋은데 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감성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왜 네네. 감성 안에는 뭐 욕심과 두려움, 뭐 공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감성적인 것보다는 좀 감각을 익혀가지고 좋은 아.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아.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성보다는 감각. 네. 자, 근데 이제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거는 전문가님이 워낙에 또 막 네. 속상한 마음에 잘 공감도 해주시고 위로도 잘 해주셔서 그런 게 아닐까. 네, 뭐 생각을 자상하다는 해봅니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세미나 일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역시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너튜브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오시면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뭐 빠르게 지금 이 조정 국면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이번에는 기초적인 부분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간단한 얘기들 좀 해드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하루살이가 아닌 좀 길게 봤을 때 시장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읽을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고 미국장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개별적인 지수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조금 일부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요일 저녁 7시 온라인 세미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유튜브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스피드 상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원익 IPS인데요. 매수가 34,500원이시고 비중이 20%라고 하십니다. 이 종목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나쁘진 않고요. 근데 다만 매수가가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빠져서 조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아래쪽으로 조정이 3만 원대 조금 이탈하는 선까지도 충분히 시장에 영향을 받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익 그룹주, 원익 QNC나 원익 IPS는 앞으로 OLED라든지 아니면 소재 쪽으로 해서 모멘텀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단기 호흡보다는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가격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비중 축소하고 아래에서 담을 수 있는 전략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보시는 전략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매수가 14,000원, 비중 10%라고 하시는데요. 대응법 부탁드려요 라고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네, 좋을까요? 14,000원 같으면 최근에 사신 것 같네요. 역시 한 번쯤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보유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로봇도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시면 되시는데, 단기적으로 15,100원대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15,100원에서 비중 크지 않으니까 지켜보시면서, 만약에 윗꼬리 가격인 15,500원을 돌파한다라면은 목표가는 16,500원 정도 잡으시고요. 아래로는 대응 관점을 13,100원 정도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보티즈에 대한 상담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롯데손해보험입니다. 롯데손해보험은 2,78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라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조금 더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길게 가져가셔야 되고, 보험주는 실적을 볼 상황은 아니고요. 역시 뭐 부채도 역시 이건 볼 상황이 아니다. 근데 다만 보험 쪽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보험 쪽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뚜렷하게 새로운 상품이라든지 나타날 수 있고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역시 금융, 보험, 그리고 증권사 쪽으로 한 번은 흘러갈 수 있으니까요. 기다리셨다가 매수가 근처에 오는 2,200원대부터는 대응 관점을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요. 반드시 매수가 와준다라면 팔고 추후에 보험 쪽보다는 시장에 관심이 많는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39만 7천원에 비중이 70%라고 하세요. 너무 오래 몰려 있었는데 물타기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역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철강에 대한 이슈는 단발성, 단기성이 될 수 있고 코로나 이후에 조금 다시 또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전반적인 분위기는 괜찮으니까요. 앞으로 2021년 때 지금 현재 자동차 쪽의 철강이 좋지만 2021년에는 조선이라든지 다른 쪽에 철강이 쓰일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의 차질이 있더라도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주가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역시 3분기 이후에 추가 매수 관점을 보는 게 맞고, 비중이 이미 많기 때문에 현재 23만 원까지는 좀 지켜보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HMM입니다. 매수가 9,050원이고요. 비중 15%라고 하십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도 이 종목을 좀 많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역시 해운 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은 일부 수익 실현을 해야 될 자리,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해야 할 자리인데 매수가가 워낙 높으니까 대응 관점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바닥권에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갔다 조정은 있겠지만 추후에 말 그대로 HMM은 나라에서 버리지 않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향후에 한 6,300원대 왔었을 때 그때 대응 관점을 다시 봐야 되니까요. 전화 한번 꼭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한국전자인증입니다. 매수가가 7,451원이시고 비중 25%이신데요.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니요, 내일쯤에 한번 다시 위쪽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빠질 수도 있고요. 돌파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끌고 간다는 생각보다 대응을 한번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한 8,500원대 위쪽으로 올 때는 일부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지금 매수가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매수가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다. 분명히 다시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려갔다 안 올라올 수 있는 걸 좀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 이탈했을 때 익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방향성에 꼭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매수가가 10만 7천원이신 것 같고요.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오늘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단기 수익에 감사한 마음으로 일부 조금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역시 오늘 한 비중을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내일 지나고 그 다음 날 목요일까지 한번 지켜보시되 금요일까지 지켜보시되 금요일 날 슈팅이 나오면 목표가는 13만 4천 원짜리 정도만 잡고 일단 매도했다가 추후에 조정해서 다시 들어가는 12만 원대 다시 보는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까지 오늘의 유튜브 스피드 댓글 상담은 여기까지 모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 댓글 달아주고 계시는데요. 방송 초반에 달아주시는 게 더 좋으니까요.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댓글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오상자이에 네, 오상자이의 매수가랑 비중은요? 13,200원에 15%요. 네, 13,200원에 15%요? 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너무 많이 빠져서 오늘 10% 정도 손절했는데 네.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네, 오늘 일부 손절을 하셨고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오상자이에 13,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 남겨놓으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 회사 자체는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자회사 모멘텀 때문에 코로나로 진단키트 쪽으로 올라왔는데 오상 헬스케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의 모멘텀이기 때문에 시장에 반영된 거 코로나 반영된 거는 충분히 나왔어요. 근데 이후에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네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이 회사는 실적이 좋지 않아요. 기대감밖에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진단키트 쪽으로 올라간 것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진단키트나 의료기기 회사인데 의료기기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의도치 않는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내년에는 의료기기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자회사인 오상 헬스케어나 미코가 가지고 있는 미코 바이오메드라든지 나노엔텍,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나노엔텍 이런 회사들이 다 내년엔 좋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움직임일 뿐이에요. 그리고 회사가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 관점으로 보지 않고요. 아래쪽으로 1,300원 정도 종가상 이탈할 때는 대응을 해주시는 게 맞는데 내려갔다가 또 기술적 반등으로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 내려갔다 1,300원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한번 위로 크게 올라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저는 매수가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기준상 매수가에서 매도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지 않고 매도하고요. 진단키트 살 거면 차라리 진단키트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나라 회사에서. 시즌 아닌가요? 맞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실적도 탄탄하고 시장에 관심 듬뿍 받는 회사가 물리더라도 떨어지면 나중에 회복이 가능해요. 근데 오상자일에는 진단 시장이 꺼지면 다시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올 때 꼭 대응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수가 매도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매수가 오면은 잘 매도하시라는 분석 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가스공사 네, 한국가스공사 매수가랑 비중은요? 32,000원에 20%. 네, 32,000원에 20%요? 네네. 네, 이거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아니, 여치가 조금 올라오는데 네. 근접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매도해줘야 되는 건지. 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 3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네. 10%이신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네, 매수가까지 올 거고요. 네. 네,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네, 수익 실현할 수 있으니까 초조하게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조금 내려놓고 기다리시고요. 한국가스공사는 역시 우리 도시가스적인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이슈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천연가스 가격도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는데 같이 천연가스도 한번은 크게 오를 거기 때문에 다만 시간적인 요소가 조금 그 자리를 만드는데 가격 상승폭을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길게 보시고 목표가는 34,000원 정도 이상으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는 35,000원 부근
34,000원 후반대로 올라오면은 수익 실현하시면 되겠죠?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들고 기다리세요. 네, 기다리시면 충분히 감사합니다. 올라올 겁니다. 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 힘내시고요. 34,000원 후반대까지 이제 오면은 그때 수익 실현하고 잘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콜마 BNH요. 네, 콜마 B&H 매수가랑 비중은요? 39,800원에 10%입니다. 네, 39,800원에 10%면은 어제 매수하셨어요? 아니요, 보유한 지 4년 됐습니다. 아, 4년이요? 예. 네, 축하드리겠고 그러면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약수익 중이라서 매도해야 되는지 좀 더 보유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콜마 B&H 39,800원에 10%이신데 4년을 기다리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뭐 일단은 저는 비중 축소 의견을 먼저 드리고 아. 싶어요. 왜냐하면 비중이 10%밖에 안 되는데 4년을 들고 있었다는 얘기는 10%가 금액이 크실 것 같아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금액이 크시니까 금액을 줄이시는 게 맞아요. 콜마 B&H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더 긍정적인 얘기도 좋아요. 건강기능식품이 원래 우리나라에서만 그 굉장히 유명한 건강식품이 있어요. 면역력 증진해주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뿐 아니라 베트남, 뭐 동남아 시장, 중국까지 지금 굉장히 이 사업 구조상 굉장히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퍼지는 그런 형태거든요. 우리가 흔히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영업 활동이 커지다 보니까 캐파가 점점 커지고 수익 구조가 좋아진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반영돼서 급등성으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조정도 가파르게 한번 주고 왔다 갔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수익을 실현해놓고 39,000원 같으면 그 변동성이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일부 수익 실현을 과감히 절반 정도 해놓고 트레이딩 전략을 하실 수 있다라면은 떨어질 때 또 조금 더 사서 단가 떨어뜨리고 다시 또 올라올 때 4만 원대 위쪽에서 매도하고 그러다가 위쪽으로 방향성을 가져간다라면은 저는 과거에 들고 계셨던 그 4년 전의 고점 자리를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기는 해요. 한 4만 7천 원대 정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다만 비중만 과감히 수익 실현하고 그 수익에 고생했는 거에 대한 보람을 좀 미리 챙겨놓고 빠지면은 더 아파요. 4년 기다린 것보다. 그 짧은 기간이 더 아파질 수 있으니까 비중 축소하시고 최종 목표가는 46,500원 정도 잡으시고요. 네, 예. 대응하시면서 아래쪽으로 충분히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39,000원대, 37,000원대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예. 대응을 다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어제 오늘 급등세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조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비중 축소하셔서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46,500원까지 보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 유니온 제약 네, 22,000,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22,250원에 10%요. 네, 22,250원에 10%요? 네, 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매수 그냥 손실 보고 나가야 되는 건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궁금했어요. 네, 이번에 올라왔을 때 좀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셔서 고민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한국 유니온 제약 22,2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이신데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그냥 급등주 따라 사신 거죠,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비중은 짧게 보셨는데 의도치 않게 지금 계속 들고 계신 거죠, 그죠? 네. 네, 시간은 짧게 보셨는데 자꾸 길게 보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갔는데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안 떨어지고 올라오면은 제 생각에 매수가 부근에 조금 못 갈 수도 있고요. 네, 떨어졌다 올라오면은 매수가 근처까지 올 것 같아요. 오히려 떨어졌다 올라가는 게 더 매수가 근처까지 가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어떤 대응보다 좀 기다리셨다가 올라오면은 저는 한 22,000원짜리 있잖아요. 네. 네, 매도하시고 비중 금액이 크세요? 혹시 10%가? 아니요, 별로 안 커요. 별로 안 크죠? 그러니까 만약에 네. 떨어진다라면은 한 14,100원짜리 있잖아요. 네. 여기 아래에서 한 번에 사지 마시고 비중을 조금만 늘려서
단가를 제 생각에 한 16,000원대로 조금씩만 천천히 낮추신다면은 네.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의도치 않게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 시간은 어차피 갈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그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더라도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으니까 14,100원짜리에서는 추가 매수가 일부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만약에 내려오지 않고 바로 올라오면 일단 매수가 매도하시고 나중에 이 종목은 제가 방금 드린 가격 14,000원짜리에서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더 내려가게 되면 14,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유비케어 네, 네, 13,000원에 10% 보유하고 있는데 네. 너무 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었어. 네,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이분도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셨습니다. 13,000원 어떻게 할까요? 네, 이거는 뭐 고점인 거 알고도 사는 거는 내 마음속에 악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꾸 나는 생각으로는 고점이야 라고 하는데 자꾸 사라고 누가 자꾸 유혹하는 것 같아요. 맞죠? 이거는 네. 조금 매매하는 기준을, 그러니까 지금은 매매하는 것보다 약간 기준에 대한 거를 조금 확립하실 필요가 있어요. 고점이다라고 했을 때 딱 간단해요. 고점이다라고 했을 때 안 사는 거고요. 저점이다라고 했을 때는 더 빠질 것 같아도 사보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적은 금액이더라도. 아시겠죠? 굉장히 간단한 건데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마음에서 자꾸 고점 종목을 바라보게 하고, 제 생각에는 사고 싶은 종목을 찾을 때 항상 시장에서 좀 오르는 종목에 자꾸 시선이 많이 가실 거예요. 네. 맞죠, 그죠? 네. 지금 좋은 종목이 내려와 있는 게 보이지 않고 자꾸 위쪽에 고점에서 올라가고 좀 좋다라고 얘기하는 종목이 자꾸 보이고, 그런 종목이 자꾸 눈에 따라가게 들어오니까 자꾸 따라다니면서 사고 싶은데 못 사고 있다가 더 올라간 거 아까워하고 막상 샀더니 안 가고 그렇게 괴로워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다 똑같아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혼자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꾸려고 하셔야 돼요. 매매하는 것보다 그걸 먼저 바꾸려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습관적인 부분을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유비케어는 지금 가격대 많이 고점에 사셨는데 비중이 안 크기 때문에 8,200원짜리 정도 내려올 수도 있어요. 8,200원 정도. 여기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를 가져가는데 한 번에 사지 마세요. 5%만 사세요. 5%만 사시고 의도치 않게 이건 끌고 가면 괜찮아요. 회사는. 근데 당장은 원격 의료가 의사들의 반대로 조정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서 빠지지 않고 위로 올라와주면 당연히 12,000원짜리에서 매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빠지지 않고 올라오면 12,000원 매도하시고 아래로 떨어지면 8,200원, 6,000원대까지는 좀 힘들고요. 제가 봤을 때 한 7,000원, 8,200원에서 7,000원 사이 정도 올 수 있으니까 그 구간에 왔었을 때 전화 주셔도 되고요. 딱 5%만 추가하시고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힘들어지시면 꼭 전화하시고요. 아시겠죠? 네. 잘 대응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비케어까지 오늘의 상담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 다시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주식주 전문가님들의 온라인 세미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단으로 정보 나가고 있는데요. 많이 참석하셔서 방송보다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